인문예술 관련한 사실적, 비판적 독해 관련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주관이 객관이 되는 요 상황, 인문에 관한 거, 예술에 관한 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 자, 본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데안에서 이제 사고를 하시는 겁니다. 본질.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설명이라는 건 항상 가장 쉬운 말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인간의 사랑이다 암으로 괜찮죠? 에데안 또 나오죠. 분석.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눌 뿐. 나누어서 뭔가 쪼개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사랑을 이렇게 추상적인 거를 ABC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쪼개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구분의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선을 이게 이제 한자어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착하다. 선을 추구하려는 뭐뭐 하려는 의도 목적 욕구 가장 본질적인 거죠 이게. 인간은 욕구를 지녔다. 인간은 선을 지녔다. 이꼴 그쵸? 항상 뭐 이런 거를 순서 관계로 조금 뭐 밀고 가는 이런 걸로 잡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더하기 개념, 대비 개념, 이꼴 개념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고요. 존재는 있다. 제도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있다의 n승. 존재인데 욕구, 어떤 욕구죠?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 여기서 이제부터는 얘를 물고 들어오시면 돼요.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라는 말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있고 행위가 있는데 얘는 목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위하다 일 때 위가 목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 행위 원천 가장 바탕에 있는 저변에 있는 기초 바로 이꼴 사랑이다. 바로는 부사죠. 부사가 지금 명사 수식하는 굉장히 비통사적인 구조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뭐 비통사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가 사랑이다라는 서술어의 관점에서 보면 부사어로서 아주 기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랑 그다음에 선이 일단은 가장 최상에 있고 그 중간에 욕구가 있고 가장 저변에 사랑이 있네요. 수직구조 보지만 사실은 이거는 수평구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를 갖고 욕구를 바탕으로 선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인간이다. 자, 이게 이제 인간 정의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괜찮나요? 이때 선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앞에서 말한 거를 다시 이제 A라는 개념을 지금 정의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선이란 이걸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 여러분들 좋다라는 말 되게 어렵습니다. 본성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것. 지금 나열했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1, 2, 3 사실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역시 맞죠? 1, 2, 3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요 포인트. 그래서 이제 와서 선을 정의를 해주는데 그 문장 다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퀴나스가 여러 가지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요 포인트가 가장 중간에 중심 내용이었다. 자, 글 안에서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인간의 욕구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와 B 이렇게 쪼개지죠. 욕구라는 걸 다시 쪼개서 이제 도하고 있다. 이걸 잡아내시면은 감각적 욕구, 지적 욕구. 자, 일단 욕구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붙이면서 가야 돼요.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 정의입니다.
정의를 그냥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설명하는 거죠. 이때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왜? 욕구가 바로 선의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욕구고 얘도 욕구니까 선, 감각적 선추구 욕구, 지적 선추구 욕구 이렇게 잡으면 되죠.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다음에 차이점이 중요하냐 동일함이 중요하냐, 일단 차이점에 많이 집중을 하시지만 얘가 동일하다라는 거는 둘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논리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같다가 나오니까 얘는 더하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걸 뭐 이항대립이다, 대조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둘이 합쳐져서 100을 만드는 논리다 잡아내시면 좋겠어요. 첫째, 수동적이다, 적극적이다, 다른 말로 능동적이다. 그러면은 얘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죠. 반면 더하기로 봅니다. 저는 왜냐면 Y니까 A와 B 구별되고 차이점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은 대조로 보는 게 편하면은 대조로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더하기로 보시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계속 저랑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둘째, 첫째 보면 둘째 생각하고 예측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예측 가능하죠. 객관적 시그널은 빨리빨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뒤집어지네요. 그래서 더하기. 그래서 얘의 차이점을 지금 언급하는데, 이 차이점이라는 말을 잘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같다와 다르다가 정말 이게 이제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같다와 다르다. 다르다보다는 같다를 먼저 생각하시는 구조로 잡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데, 지금 아퀴나스 글을 읽어보고 뒤에서 드는 생각은 차이점이 너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비판적 추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는 거가 아니라, 자, 감각적 욕구는 인식 능력차, 인이 R인의 R식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죠. 이것도 역시 R다 2번 이상 N승. 능력에 의존해서에 의해서는 의존해서입니다. 선으로 인식되는 거. 인식, 알고. 사실 이렇게 알면은 끝난 건데. 지적 욕구는 지성. 이거는 알지예요.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알다 2번 능력이니까 더 고차원적 능력이고, 얘는 그냥 알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한 번 알려고 하는 성질에 의존해서 선으로 이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해됐다라는 말은 쉽게 설명된다는 거고요. 사실 인식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알다. 근데 이제 몸으로 아는 거가 있고 머리, 뇌로 아는 거가 있는데, 사실 뇌도 몸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뇌 속에서 정신세계 100% 정신세계의 지적 욕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제가 항상 퍼센티지 잡아드립니다. 추구한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인식 능력 이꼴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not 구분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착한 건지 나쁜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 중에 예전에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같아 보이는 거죠. A, B가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인데, 이게 지금 누구는 달라 보이고 누구는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이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런 관점. 지성은, 그러니까 지성을 여기서는 더 우월한 능력으로 본 겁니다. 어쨌든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서, 근데 이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판단도 잘못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을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즉 선과 악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잘 보세요, 나눌 수 있다. 구분이 되는 거죠. 같아 보이는데 누구는 이게 지금 선으로만 보여요.
악은 안 보이고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더하기도 좋죠. 사실은 제가 이제 대비보다는 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 이거 쳐내시는데 저는 더 많이 강조를 해드려요. 단맛이 나에게 기쁨, 아까 기쁨은 뭐였죠? 여기까지 오네요. 선, 다른 말로 좋은 것, 본성, 적합하다라고 준다면은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욕구로서. 하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라는 거는 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 고 판단한다면은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탕은 무조건 악, 100% 악이냐? 이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정도로 고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남는 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자, 이 정도 괜찮은가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계속 나눴죠? 지적 욕구, A와 B. 그쵸? A는 B 플러스 C. 이렇게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 단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 방법은 항상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특정한 사안, 특별 사안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존해서 추구 행위라는 말 정말 좋아요.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일단은 사랑이라는 거가 이꼴 힘이다. 사랑은 이꼴 힘이다. 됐죠? 힘.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한 거. 그거는 사랑을 또 연결을 했네요. 사랑은 힘이다. 이게 정의한 겁니다. 정의. 인간의 본능, 정의하고 연결하는 본능.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존해서 추구하는 행위를 이꼴 정념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한자 세대가 아닌 수많은 학생들 정념이라고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다시 정의해 줍니다. 정념이라고 칭하고 감각적 욕구를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그쵸? 정념이라고 하고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다. 100%네요. 선을 향하는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얘가 시작 1, 그 다음에 얘가 2. 근데 얘는 또 쪼개져요. 여러 개, 여러 정념.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제 선택의 이슈로 가는 거죠. 이때 선택이 빨리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좋았습니다.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존해서, 지성이 뭐였죠? 지적 욕구죠. 다른 말로 선악 판단할 수 있는 애,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 못하는 감각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지성에 의해 판단한다고 선택,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선이라고 이해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탕도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논리를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이 그런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꼭 당분이 필요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될 수 있거든요.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이해되는 것은 우선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을,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라는 말이 뭐였었죠? 지적 욕구죠. 자, 이해했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알아, 이해했다.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 이해 같이 들어갑니다. 입각한다, 근거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나한테 선인 것에 대한, 이거 지금 바뀌었죠. 얘가 최종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어쨌든 최종이죠, 최종. 추구하는 건데 어쨌든 상위했는데 선인 것에 대한 다시 분모를 내렸어요.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악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인제 선악 구조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한 겁니다.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